왜? 일본 치안이 나빠지고 있는가? 일본은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행을 가서 방거리를 혼자 걸어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의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해당 국가의 치안은 중요한 고려 대상의 하나랍니다. 외국인들이 해외여행지로 일본을 선택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일본의 치안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일본의 치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이러한 치안의 변화에 대해 경시청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치안이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4.7포인트 증가한 76.6%였다고 해요. 치안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떠올린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 69.0%, 부정 액세스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58.3%로 두드러졌다고 해요. 나빠졌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가 늘었다가 73.7%, 인터넷 뉴스에서 범죄 보도가 늘었다가 58.3%로 직접 범죄 피해를 입었다기보다 매스컴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뉴스를 보고 느낀다는 점이에요. 실제 저지른 범죄의 내용을 보면 응답자들이 떠올린 범죄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절도가 70%를 차지한답니다. 2023년 일본에서 보고된 범죄 건수는 70만 3,351건으로 전년 대비 10만 건 이상 증가했어요. 이 중 절도가 약 70%를 차지하며 48만 3,695건에 달하죠. 살인사건은 912건으로 전년 대비 59건 증가했으며 강도사건은 1,361건으로 213건 증가했어요. 사기사건은 46,011건으로 8,083건 증가했어요. 이러한 범죄 건수 증가는 절도, 사기, 강도와 같은 기존의 범죄 유형을 포함하여 특히 14세에서 19세의 청소년 범죄와 사이버 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답니다. 2023년 청소년 범죄는 16.3% 증가하여 34,768명이 체포되었으며 2022년에는 14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 범죄로 인한 체포 건수가 2912건으로 1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사이버 범죄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2023년에는 사이버 범죄로 인한 체포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답니다.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특히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범죄 유형으로 토쿠류 익명라는 그룹 범죄로 SNS나 구인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범죄 실행범을 모집하고 익명성이 높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연결된 멤버끼리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하는 범죄예요. 토쿠류 범죄는 범죄를 기획하는 우두머리 그룹이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사이버상에서 모집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역할을 부여하고 범죄를 지시하여 실행에 옮기는 범죄랍니다. 그래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서로 초면인 경우가 많답니다. 범죄 사건마다 멤버를 교체하면서 강도 사건이나 특수사기, SNS형 투자 또는 로맨스 사기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행하는 그룹이랍니다. 실행범들을 SNS나 구인 사이트에서 모으기 때문에 지시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매우 지능화된 범죄 집단이라 할 수 있어요. 일본도 외국인 노동자 및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2023년 일본에서 범죄 또는 법률 위반으로 체포된 외국인은 약 1만 1,530명이랍니다. 일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범죄율은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일본인의 범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요.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의 대다수는 비자 체류기간 초과 또는 미인가 취업 등 이민법 위반과 관련된 건이 많지만 마약, 매춘, 절도, 폭력 등 다양하답니다. 극우 집단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범죄에 대해 일본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외국인들을 추방해야 한다거나 외국인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답니다. 일본 사회가 범죄율이 높아지는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에 몇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 침체의 영향이에요. 1990년대 이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률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1990년대 초반에 거품 경기가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장기간의 경기 침체기를 겪었죠. 경기 침체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도나 절도, 사기 범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답니다. 취업난도 범죄 증가와 관련이 있답니다. 강도와 절도 범죄 증가의 간접적 요인이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회 구조의 변화예요.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감이 약해지면서 범죄 억제력이 감소한 거죠.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지역 공동체에서 개인화에 의한 유대감이 약해진 거죠. 결혼율의 저하, 고령화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도시화, 개인화로 인해 지역사회 유대감이 약화되면서 범죄 예방과 억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청소년 범죄의 증가예요. 가치관 형성이 미진한 청소년들이 가족 또는 주변과의 유대감이 떨어지고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되면서 일본 사회 치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가 보급되면서 범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범죄 환경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죠. 청소년 범죄는 단순 절도에서 강력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답니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단순한 범죄율을 떠나 미래 세대의 잠재적 범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사이버 범죄의 증가예요. 보이스피싱, 음란물 유통,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범죄 등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기, 도박, 매춘, 마약, 로맨스 범죄 등 신종 범죄가 생겨나고 진흥화되어 검거하기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답니다. 사이버 범죄의 특징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아 글로벌화되어 있고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답니다. 이는 일본의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다섯 번째는 국제화의 영향이에요. 세계화가 되면서 국가 간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또 자국에서 일어난 범죄이지만 실제 범행을 실행하는 장소는 자국이 아닌 외국인 경우도 많지요. 사이버 범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요. 또 범인을 특정했는데 범인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검거하기 어려운 환경도 있지요. 범죄도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화되면서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검거하기도 어렵게 된 거죠. 일본은 밤길을 혼자 걸을 수 있는 치안이 좋은 나라이지만 청소년 범죄, 사이버 범죄의 증가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와 이에 따른 혐오성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일본의 현상을 우리나라에 비추어 보면 거의 같은 추세이고 요인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늘어나는 범죄 유형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이버 범죄, 약물 복용과 같은 약물 범죄의 증가 등 범죄 유형까지도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죠. 범죄도 글로벌화되고 사이버 범죄나 사기 범죄 등 진흥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범죄의 증가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해당되며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고민과 해결책도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 좋지 않을까요? 신종범죄의 출현, 범죄율 증가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정은 일본뿐 아니라 어느 나라나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